이 두 사람을 보세요. 이 중 누가 그냥 옷만 차려 입었을 뿐 사실은 여자가 아닌지 추측할 수 있나요? 여기 이 사람이에요.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사람이요. 자세히 보세요. 금발이지만 팔에 검은 털이 있어요. 또 가발 아래로 내려오는 자연 검정색 머리가 보이죠. 좋아요. 사기꾼들을 더 찾아봅시다. 임산부가 2명 있어요. 누가 사실은 임신한 게 아닌지 알 수 있나요? 이 사람일 거예요. 배가 진짜 많이 나왔는데도 하이힐을 선택한 게 아주 의심스럽네요. 이 둘을 보세요. 이 중 하나는 고대 이집트에서 탈출한 미라예요. 어떻게 한 건진 묻지 마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미라를 찾으세요.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여기요. 발목을 보세요. 바지에 붕대 조각이 빠져나왔네요. 데이라는 엑스레이를 찍으러 병원에 왔어요. 2명의 의사가 그녀를 맞이할 준비가 됐지만 그중 1명은 진짜 의사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진짜 의사가 아닌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 이 남자요. 보세요. 배지에 있는 사진 속 인물과 전혀 안 닮았어요. 유니폼을 훔친 게 틀림없어요. 쿡 부인은 출장을 떠났고 그녀의 3딸들은 집에 혼자 있었어요. 다음날 쿡 부인이 돌아왔을 때 차에 사고가 난 걸 발견했어요. 분명 딸 3명 중 1명이 차를 가져다가 실수로 박았을 텐데 3명 중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세이지는 집을 나간 적이 없다고 했어요. 레오라는 그날 친구가 학교에 자기를 데리러 왔다고 했어요. 아마야는 버스를 탔다고 했어요. 누가 차를 박았죠? 차 안을 보세요. 지갑이 있어요. 주의 깊게 봤다면 쿡 부인이 떠난 날 아마야에게는 이 지갑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를 박은 건 아마야예요. 나이아는 길고 힘든 한 주를 보낸 후 토요일 아침에 일어났어요. 배가 엄청 고파서 아침을 만들기로 했죠. 나이아는 달걀 12개가 있었어요. 그녀는 달걀 3개를 깨뜨리고 3개를 후라이하고 3개를 먹었어요. 남은 달걀은 몇 개죠? 9개 남았어요. 나이아는 정확하게 같은 달걀 3개를 깨고 후라이하고 먹었어요. 에스메는 숲을 지나다가 길을 잃었어요. 몇 시간을 배회한 후 마녀의 집을 발견했어요. 들어가서 고양이를 쓰다듬고 마녀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마녀는 새로운 물약을 만들고 있었고 에스메에게 선반에 있는 식물을 달라고 했어요. 에스메가 그곳으로 갔지만 5개의 식물이 있었어요. 어떤 거요? 라고 에스메가 물었어요. 정 가운데 있는 거 말고 제일 작은 것도 말고 또 분홍색 꽃 옆에 있는 건 가져오지 마. 그럼 어떤 게 필요한 걸까요? 그럼 맨 왼쪽에 있는 거겠네요. 아니면 분홍색 꽃이요. 하지만 이 경우엔 마녀가 분홍색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겠죠? 마녀는 만족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에스메는 이번엔 집에 돌아가겠네요. 모에바는 공원에 있었는데 지갑을 발견했어요. 누군가가 그걸 잃어버린 게 분명해서 분실물 센터로 그걸 가져갔어요. 그들은 그걸 받고 주인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3명의 여성이 들어와 지갑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각각의 여성은 지갑이 자신의 것이라고 진술했어요. 지갑 속을 들여다보고 이게 진짜 누구의 것인지 결정해보세요. 보세요. 지갑 안에 립스틱이 있어요. 같은 색의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 여자는 딱 1명이 있는데 바로 이 여자예요. 그럼 이 지갑은 그녀의 것이 틀림없네요.
분실물센터에 좀 있어 봅시다. 주인에게 돌려줄 게 더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지갑 같은 거요. 이걸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3명인데 누가 진짜 주인이죠? 보세요. 신분증이 있어요. 이 남자의 사진이 있으니까 그의 지갑인 게 틀림없어요. 배낭이 있는데 3명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안을 볼 수 있어요. 이 배낭은 누구의 것일까요? 이 소녀의 운동화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자켓이 있어요. 그녀의 것이 틀림없네요. 이 세 사람 중에 지갑 주인을 고를 수 있나요? 보세요. 지갑에 엘라라고 쓰인 참이 있어요. 가운데 있는 이 소녀도 엘라라고 쓰인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그녀의 지갑이니 틀림없어요. 이봉과 리아나는 마을 외곽의 숲을 탐험하다가 버려진 호텔을 발견했어요. 당연히 주위를 둘러보기 위해 걸어 들어갔죠. 방 중 한 곳에 걸어 들어갔을 때 우리 하나가 떨어져 그들을 안에 가뒀어요. 물약이 3개 있는데 각각은 10분밖에 지속되지 않아요. 만약 보라색을 마신다면 처음으로 본 동물로 변할 거예요. 파란색을 마시면 날 수 있을 거예요. 주황색을 마시면 서로 몸을 바꿀 수 있어요. 이들은 어떤 물약을 마셔야 할까요? 보세요. 방에 작은 쥐가 있어요. 보라색 물약을 마시면 쥐로 변해서 우리를 탈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질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진 별개의 문제예요. 이네즈는 기숙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녀는 룸메이트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 종종 늦게까지 도서관에 있었어요. 어느 날 지하 과목을 발견했어요. 물론 그곳에 뭐가 있는지 보기 위해 걸어 들어갔죠. 그녀는 오래된 책더미와 누구의 아내가 흡혈귀일까요? 이 남자의 아내는 해가 진 후에야 파티에 나타났기 때문에 흡혈귀가 틀림없어요. 어느 남편이 늑대 인간일까요? 왼쪽 여자는 고양이 털을 쓰고 있어요. 보이시죠? 뒤에 고양이가 있어요. 반면에 오른쪽 여자의 집에는 바닥과 벽에 긁힌 자국이 있어요. 신발도 앞이 해졌어요. 그 남편이 늑대 인간이에요. 어느 아내가 귀신일까요? 오른쪽 여자는 귀신 의상을 입고 있어요. 할로윈이죠. 왼쪽 여자는 발이 없기 때문에 진짜 귀신이에요. 어느 남자가 좀비일까요? 왼쪽 남자는 몸이 안 좋을 뿐이에요. 오른쪽 남자는 인간 음식을 먹지 않고 접시가 비었기 때문에 좀비예요. 호수에 연꽃이 있어요. 매일 연꽃의 수는 2배로 증가합니다. 연꽃이 호수 전체를 덮는 데는 48일이 걸려요. 호수의 절반을 덮는 데는 며칠이 걸릴까요? (47일이에요) 매일 연꽃의 수가 2배로 증가한다고 했어요. 48일째 되는 날 호수는 연꽃으로 뒤덮여요. 그렇다면 47일째 되는 날에 48일에 비해 절반의 연꽃이 있다는 뜻이에요. 잭은 누군가 그의 잔디밭을 정기적으로 망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누가 집에 가장 자주 오는지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사이로 그는 녹화 테이프를 확인하고 누가 범인인지 알아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어요? 잭의 이후 카렌이 잔디를 망쳤어요. 그 여자는 모든 사진에 등장해요.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을 하기도 했어요.
운전면허가 없는 여자가 있었어요. 철도 건널목에서 차단기가 내려오는데도 정지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정지 표지판도 무시하고 일방통행길에서 반대 방향으로 갔고 사거리를 3번 지난 후에야 멈췄어요. 교통경찰은 그걸 다 봤지만 여자를 막지 않았어요. 왜죠? 여자는 기차를 타고 와서 도보로 이동했어요. 메리는 친구 로건을 구하기 위해 얼음성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문에 암호 자물쇠가 있어요. 다행히도 얼음에 이런 단서가 새겨져 있어요. 162, 한 숫자가 옳고 올바른 위치에 있어요. 842, 두 숫자가 옳지만 잘못된 위치에 있어요. 526, 모두 틀려요. 암호를 추측할 수 있나요? 암호는 184입니다. 우선 2와 6은 제외시킵니다. 왜냐면 5, 2, 6은 모두 틀렸다고 했으니까요. 842에서 두 숫자는 옳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숫자는 8과 4예요. 마지막 숫자는 1이 틀림없어요. 1은 올바른 위치에 있으므로 8과 4의 위치도 쉽게 추측할 수 있어요. 메리는 문을 열고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얼어붙은 복도를 지나 3개의 문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심한 눈보라가 치고 있어요. 두 번째 방에는 위험한 눈용이 있어요. 세 번째 문 뒤에는 검푸른 얼음층으로 덮인 호수가 있어요. 메리는 어느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용이 있는 곳은 안 돼요. 검푸른 얼음은 얇고 위험해요. 메리는 호수에 빠질 거예요. 첫 번째 문이 최상의 선택이에요. 메리는 방을 건너 기다란 복도를 발견했어요. 얼음 여왕의 괴물들이 메리를 쫓기 시작했어요. 메리는 복도를 절반쯤 달렸을 때 투명한 얼음으로 만들어진 3개의 문을 봤어요. 첫 번째 방에는 마법의 눈 앵무새가 있어요. 두 번째 방은 물로 가득 차 있어요. 세 번째 문 뒤에는 작고 검은 방이 있어요. 메리가 발견되지 않으려면 어느 문 뒤에 숨어야 할까요? 첫 번째 문 뒤에 있는 얼음 여왕의 앵무새는 메리를 보면 비명을 지를 거예요. 세 번째 문은 좋은 선택이 아닌데 문이 투명한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괴물들이 메리를 금방 발견할 거예요. 두 번째 문이 최상의 선택이에요. 메리는 헤엄을 쳐 도망쳤고 커다란 홀에 도착했어요. 로건을 발견하고 함께 도망가려고 하는데 얼음 여왕이 그들을 우리에 가뒀어요. 우리 옆에는 3개의 레버가 있고 얼음 여왕은 메리에게 이런 힌트를 줬어요. 첫 번째 레버는 우리를 열지만 그들은 얼음처럼 차가운 지하 호수로 떨어질 거예요. 두 번째 레버는 성 안에 있는 모든 우리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괴물들을 풀어줄 거예요. 세 번째 레버는 우리는 열지만 오직 한 사람만 빠져나갈 수 있어요. 둘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둘은 세 번째 레버를 당겨서 로건을 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레버를 당겨요. 메리가 물에 빠지면 로건이 메리를 호수에서 구해주면 돼요. 조는 친구들을 위해서 야채 샐러드를 만들기로 했어요. 준비를 위해서 조는 피망 3개, 같은 수의 토마토가 필요했어요. 토마토보다는 적고 무보다는 많은 수의 오이가 필요해요. 조는 샐러드에 몇 가지 야채를 사용할까요? 9가지, 피망 3개, 토마토 3개, 오이 2개, 무 1. 한 교수가 점심을 먹으러 나갈 때 3 학생이 강의실에 남아 있었어요. 교수가 돌아왔을 때 중요한 시험의 답안지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학생들을 신문했어요. 카일이 말했어요. 교수님이 나가고 10분 후 엄마가 학교 건물 근처에서 만나자고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돌아왔을 때 답안지는 이미 사라졌어요. 브라이언이 말했어요. 아무도 카일에게 전화하지 않았어요. 카일이 교수님 책상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갔어요. 라이언이 말했어요. 브라이언 말이 맞아요. 답안지를 가져간 걸 알고 우리가 그를 쫓아서 밖으로 나갔지만 이미 사라졌어요. 교수는 누구? 애나는 초콜릿 공장을 운영해요.
애나는 모든 고객들에게 특별한 거래를 제안합니다. 누구든 5개의 초콜릿 포장지를 1개의 초콜릿바와 교환할 수 있어요. 로버트는 포장지를 모으는데 2주가 걸렸고 77개를 모았어요. 그가 애나에게서 받을 수 있는 초콜릿의 개수는 최대 몇 개일까요? 로버트는 총 19개의 초콜릿을 받을 수 있어요. 설명드릴게요. 우선 77개의 포장지는 15개의 초콜릿으로 교환이 가능하고 2개의 포장지가 남게 됩니다. 새로 받은 15개의 초콜릿바의 포장지를 벗기면 로버트는 15개의 포장지를 3개의 초콜릿으로 교환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는 남은 2개의 포장지와 새로운 3개의 포장지를 사용하여 1개의 초콜릿바를 더 얻을 수 있어요. 15 더하기 3 더하기 1은 19예요. 헨리는 지구에서 온 우주비행사입니다. 그는 알려지지 않은 은하의 어떤 행성에 우주선을 착륙시키고 도시와 시민들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헨리는 절박하게 화장실에 가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는 2개의 문이 여자 화장실과 남자 화장실로 통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 당황했어요. 헨리는 현지 언어를 할 줄 모르고 어느 문이 남자용이고 어느 문이 여자용인지 물어볼 수 없었어요. 다행히도 그는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 현지인 모를 만났어요. 하지만 그는 모국어만 말할 수 있어요. 헨리가 올바른 문을 찾기 위해 해야 할 2가지 질문은 무엇일까요? 문 하나를 가리키며 여기가 남자 화장실인가요? 라고 물어야 해요. 그러고 나서 그는 모의 대답을 기억했다가 내가 남자인가요? 라고 물어야 합니다. 만약 모가 같은 말을 한다면 헨리가 가리키는 화장실은 남자용일 거예요. 그리고 모가 다른 말을 하면 여자 화장실이에요. 9개의 사탕이 상자 안에 있어요. 9명의 사람들이 9개의 사탕을 가져갔어요. 하지만 사탕 1개가 아직 상자 안에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아주 간단해요. 마지막 사람이 사탕을 상자째 가져갔어요. 그러면 상자 안에 사탕 1개가 남아있게 되죠. 추운 밤 4명의 친구들이 동네를 걷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모두 1개의 우산을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우산은 너무 작았어요. 그런데 4명 모두 젖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에리카와 짐이에요. 짐은 왜 그녀를 밀었을까요? 둘은 영화를 찍고 있어요. 창문에 비친 저 카메라맨 보이세요? 빌리는 친구들을 위해 내기 게임을 준비했어요. 규칙에 따르면 빌리는 어두운 상자 안에 2개의 사탕, 노란색과 빨간색을 줄 거예요. 만약 한 사람이 빨간 사탕을 고른다면 5,000달러를 받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노란 사탕을 고른다면 50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빌리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는 상자 안에 노란색 사탕 1개와 빨간색 사탕 1개 대신에 노란색 사탕 2개를 넣었어요. 빌리의 친구 웬디는 사람들이 한 명씩 내기에서 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웬디의 차례가 되었고 웬디는 5,000달러를 받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웬디는 사탕을 하나 골랐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먹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남은 노란색 사탕을 꺼내서 모두에게 보여주었어요. 빌리는 첫 번째 사탕이 빨간색이었다는 걸 인정해야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니나는 스피드데이트에 나가서 3명의 잘생긴 남자들을 만났어요. 다음날 3남자가 모두 니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니나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브래드는 니나에게 그 식당에 가고 싶은지 묻지 않았어요. 게다가 꽤 무례하고 일방적이에요. 니나는 롭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그의 집에 혼자 가는 건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데이빗을 선택해야 해요.
착하고 예의 바르게 보이네요. 에이미는 두 개의 끈이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는 유일한 사실은 끈의 한쪽 끝에 불을 붙이면 타는데 정확히 1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두 끈을 사용해서 에이미가 45분을 측정하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첫 번째 끈의 양쪽 끝과 두 번째 끈의 한쪽 끝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30분 안에 첫 번째 줄이 완전히 타버릴 거예요. 남은 15분을 측정하기 위해 두 번째 끈의 다른 한쪽에 불을 붙여야 해요. 끈이 완전히 연소되면 45분이 지났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유명한 오페라 가수예요. 그는 왕과 왕비를 위해서 7일 연속으로 공연할 예정입니다. 그는 공연에 대한 답례로 하루에 금괴 7분의 1을 지불받기로 했어요. 아담은 선불금을 받지 않아요. 그는 매일 지불을 요구합니다. 금괴의 7분의 1이죠. 아담에게 매일 지불할 수 있도록 금괴를 자르는 가장 적은 횟수는 몇 번일까요? 두 번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첫째 날 금괴의 7분의 1을 잘라서 아담에게 줍니다. 둘째 날 금괴의 7분의 1을 잘라서 아담에게 주고 7분의 1 조각을 돌려받아요. 셋째 날 아담에게 전날 받은 7분의 1을 지불해요. 넷째 날 아담에게 금괴의 7분의 4 조각을 주고 7분의 1과 7분의 2를 거스름돈으로 받습니다. 다섯째 날 아담에게 금괴 7분의 1을 줍니다. 여섯째 날 7분의 2 조각을 주고 거스름돈으로 7분의 1 조각을 돌려받아요. 마지막으로 일곱째 날 아담에게 마지막 7분의 1 조각을 줍니다. 제니와 샘은 그림 같은 경치의 캠핑장에 도착했어요. 텐트를 쳐야 했는데 세 군데에 좋은 장소가 있었어요. 숲속, 들판, 그리고 호수 근처예요. 어느 장소를 선택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선택은 들판이에요. 야생동물들은 숲에서 살아요. 호수가 안 되는 이유는 저기 덤불 속에 좀비가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이웃은 아닐 거예요. 조지는 길을 걷고 있었어요. 갑자기 마법사가 나타나서 조지를 자신의 성으로 텔레포트 시켰어요. 조지는 3개의 문 중에서 골라야 했어요. 첫 번째 문 뒤에는 배고픈 호랑이가 있어요. 두 번째 문 뒤에 화난 공룡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 뒤에 있는 방은 유독가스로 가득 차 있어요. 조지는 어느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두 번째예요. 공룡은 수백만 년 전에 멸종했어요. 제리는 사과나무가 있어요. 나무에 있는 사과의 수는 매주 2배가 됩니다. 30주가 지나면 나무는 완전히 과일로 뒤덮여요. 그 나무가 오렌지로 절반이 덮이는데 몇 주가 걸릴지 추측할 수 있나요? 오렌지는 사과나무에서 자라지 않아요. 하지만 사과로 덮이는 데는 29주가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사과의 수는 매주 2배로 증가하기 때문이죠. 태평양에 섬이 있어요. 섬에는 집이 있어요. 집 한가운데에 물 한 잔이 있어요. 물컵에